AI의 공손하고 유려한 거짓말은 현실의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던 제조 로봇이 엔지니어를 공격하여 벽에 고정시키고 금속 집게발로 찌르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물리적인 장치와 결합된 AI가 늘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AI가 생성해내는 답변을 여러분은 얼마나 믿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과 법, 그리고 데이터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는 LGI 연구원의 조정원입니다. AI가 생성해내는 답변을 여러분은 얼마나 믿으십니까? AI에게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 녹색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또 엉뚱한 답변이네. 이렇게 웃고 넘기기엔 저는 그 안에 중요한 징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하고 결정하며 때로는 너무 그럴듯하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험의 근원은 AI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그 배움의 생애를 인간인 우리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낯선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확신하는 존재가 우리 대신 판단하고 대신 선택하는 시대. 이제 질문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지닌 고유한 차별성을 보여주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AI가 만든 답을 무조건 믿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기술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입니다. AI가 진리를 말하길 바란다면 그 전에 인간이 먼저 진리의 근거를 묻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할까? AI가 잘 배우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질문하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의 착각이 빚어낸 현실의 대가, 그 결과는 현실 세계에서 인간의 일상과 중요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며 명백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가 몸을 갖고 현실에 개입하는 인바디드 AI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의 근거가 오염된 데이터라면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2021년 미국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던 제조 로봇이 엔지니어를 공격하여 벽에 고정시키고 금속 집게발로 찌르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로봇의 오작동은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된 대로 최적화된 효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안전이라는 근본적인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기계의 최적의 경로가 인간과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물리적인 장치와 결합된 AI가 늘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조작된 것이라면 이는 신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3년 미국 뉴욕의 한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챗GPT가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가짜 판례를 인용해서 법원에 서면을 제출했다가 발각되었고 국제적인 망신과 함께 법적인 제재를 받았습니다. AI의 환각이 사법 정의를 농락하고 변호사를 법정에서 기망 행위를 한 소송 사기범으로 만들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만약 이를 법정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판결이 내려졌다면 AI는 이제 결백한 사람을 감옥으로도 보낼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AI의 공손하고 유려한 거짓말은 현실의 인간을 법적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AI의 학습 데이터에 섞여 들어간 가짜 기억은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챗GPT가 특정 인물을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잘못 응답을 해서 해당 인물이 명예훼손으로 오픈 AI를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AI가 인터넷에 뒤섞인 정보를 사실처럼 확신하여 내뱉은 하나의 문장이 실제 현실에서 한 사람의 사회적 명예와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뻔한 사건입니다. AI의 착각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점은 AI가 이제 의도적으로 우리를 속이려 한다는 점입니다. 2025년 한 AI 코딩 에이전트가 실험 중 클라우드 서버의 중요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삭제했습니다. 이 사건의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AI는 4,000개가 넘는 가짜 사용자 프로필과 위조된 보고서를 생성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거짓을 사실이라고 배운 결과였습니다. AI는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조작하도록 학습될 수 있고, 이는 AI가 자신의 실수를 은폐할 수도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AI가 지식을 쌓는 근본적인 과정, 즉 학습 데이터의 생애 전체가 통제 불능 상태라는 데 있습니다. 대체 인터넷 어디서 누구의 문장과 맥락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사실 지식의 출처와 권리에 대한 고민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이미 300년 전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앤 여왕법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1710년 영국에서 제정된 이 법은 당시 출판업자들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마구 찍어내서 저작자와 그 가족까지 파멸로 몰고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창작자에게 자신의 작품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 누가 만들었는지, 법적으로 써도 되는지를 명확히 하려는 인류의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AI는 앤 여왕법이 탄생하기도 훨씬 전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보급되면서 촉발되어 발전된 정신적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정립되는 모든 역사적 과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AI는 이 모든 역사적 합의 이전에 수백억 개의 문서, 수조 개의 단어를 허락 없이 읽고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법적으로 써도 되는지조차 모릅니다. 이 혼탁한 데이터가 곧 AI의 세계관이 되고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는 질문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AI가 정답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대신 그 정답이 나오기까지 무엇을 어떻게 배웠느냐를 살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LGI 연구원의 엑사원 넥서스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 이름처럼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추적하여 연결하고 데이터의 게놈 지도를 그려가겠다는 목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복잡하게 뒤엉킨 생애를 사람처럼 행동하는 에이전틱 AI를 이용하여 추적하는 일입니다. 데이터 속에 있는 문장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가 언제 어떻게 바꿨는지, 몇 번 재배포되었는지, 마치 그 데이터의 인생에 대한 계보를 그립니다. 처음엔 작은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 문장이라고 믿던 것이 사실은 여러 데이터를 떠돌며 번역되고 요약되고 편집되는 과정을 거친 군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추적해보면 어떤 데이터는 무려 18번이나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AI 모델에 학습되어 들어옵니다. 처음엔 논문에 있던 문장이 인터넷을 거쳐 블로그로, 데이터베이스로, 또 다른 데이터셋으로 끊임없이 섞이고 복제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의 AI를 개발을 위한 데이터셋 안에 1600개가 넘는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가 뒤엉켜 있는 경우도 발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데이터를 실제로 쓰는 연구자들 대부분이 이 계보를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픈된 데이터니까 괜찮겠지, 누가 데이터를 모아서 만들어줬으니 합법적이겠지.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AI 개발이 금지된 글, 개인정보가 섞인 저작물들이 나옵니다. AI가 더 잘 대답하도록 만들겠다는 좋은 의도로 모인 재료가 위험한 조합이 되어 AI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는 셈입니다. 엑사원 넥서스는 이 흐름을 사람 눈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 지도처럼 그려줍니다. 데이터셋은 그 이전과 이후에 배포된 또 다른 데이터들과 연결되어 AI가 지금 학습하려고 하는 문장이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행동하는 AI, 몸을 가진 AI, 스스로 진화하는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서 가장 위험한 건 악의적인 초지능이 아니라 출처를 모르는 선의입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너무 잘 움직이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AI에게 질문을 가르쳐야 합니다. 나는 왜 이걸 이렇게 믿지? 이 판단의 근거는 어디서 왔지? AI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려면 사람인 우리가 먼저 데이터의 기억을 복원해줘야 합니다. 엑사원 넥서스는 그 시작입니다. AI가 생각을 뽑아내기 전에 그 생각의 재료를 단단하게 하는 일, AI의 세계관이 근거를 가진 문장들로 다시 엮이게 하는 일. 기술 같지만 사실은 AI와 함께 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작업입니다. 근거를 따져 묻는 태도, 출처를 존중하는 습관, 책임을 기록하는 문화,
우리는 AI에게 지식의 깊이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인간은 질문을 먹고 자랍니다. AI 시대의 여러분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걸 아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깊이 있게 물을 줄 아느냐입니다. 저는 요즘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똑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집에서는 제 아이에게, 회사에서는 AI에게 묻는 말입니다. 아이가 친구에게서 얼핏 들은 이야기를 사실처럼 너무나 확신하여 말할 때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 말이 맞냐 틀리냐 이전에 그 생각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작은 확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에게 그러하듯이 AI에게도 우리는 같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의 확신은 어디서 배운 걸까? 그 질문 하나가 우리의 내일을 바꿀 겁니다. 기계가 미래를 계산할 때 인간은 여전히 미래의 의미와 가치를 묻는 존재로 남을 겁니다. 그 질문이 우리의 등불이자 AI 시대를 밝혀줄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인 기술입니다. 감사합니다.